자, 지금 미국과 일본의 주식시장이 호황이고 경제가 뜨겁다, 달아올랐다. 그래서 당연히 또 주식시장이 강세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금융위기 직전이나 닷컴 버블 붕괴 직전과 비슷하다라는 이런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호황이라는 측면만 보는 사람들은 나홀로 호황 미국의 숨은 비결이 높은 노동 생산성이다. 그래서 생산력이 커져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짐으로써 이 물가, 고용을 갖다가 더 많이 하는 이런 방식, 그래서 일자리가 막 이렇게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없이 미국이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그래서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잘 짜여져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지금 한 측면만 본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 예상치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와요. 지난달만 해도 물가가 내려갔니 했는데 1월 CPI가 2.9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3.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보다 미국의 이 인플레가 내려가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그래서 미국의 CPI를 보고 그것도 특히 그는 CPI 등을 보면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했는데 조기 금리 인하가 대세가 되다가 5월 달에 한다다가 이제 하반기로 미뤄지는 그런 찬물이 지금 이렇게 끼얹어졌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지난 1월 31일 날 FOMC 금리 결정하는 회의에서 5.5로 동결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금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일자리 구하는 추세가 강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지금 실제로 그런 뜨거운 경기와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는, 노동에 기인하지 않은 인플레 상승 요인이 지속되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파월이나 옐런도 미국 경제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월가를 중심으로요, 미국이나 일본의 정시가 너무 뜨겁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야말로 최고가를 곧 돌파할 거다. 비트코인이 현물 ETF로 등록이 되면서 이제 이 코인 가격도 올라간다. 그러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장에서 이탈해서 미국의 주식, 일본의 주식을 하는 사람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다는코 이야기합니다.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발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의 주식 훈풍,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훈풍이라는 게 이게 그야말로 마지막 양털 깎아먹기, 꾼들의 마지막 수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정시의 봄바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의 특정한 부분에서의 노동 생산성 향상, AI 관련 부분, 이런 반도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분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경제 상황은 이러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요 근래에 한국에서 개인은 다 틀리고 줄줄이 짐 싸들고 주식시장을 떠났고 외국인들이 들락거리면서 재미를 보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그래도 정확성이 높은 베테랑 분석가로 꼽히고 좀 솔직하다고 평가받는 로젠버그 리서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회장이 현재의 미국의 정시가 밀레니움 직전에 닷컴 버블 상황과 비슷하다며 향후 폭락을 경고했습니다. 자, 1999년 닷컴 버블 붕괴와 금융위기가 왔던 2007년에 거대한 투기 거품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벤처 붐, IT 붐이 일어가지고 닷컴 버블이 한참이던 90년대 말에 99년에 곧바로 뭐가 왔습니까? 닷컴 버블이 왔죠. 2007년에 한참 투기 거품이 불러일으켜지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은 실제하지만 닷컴 버블 당시에 인터넷도 지금 인공지능처럼 잘 나갔다는 거예요. 당시 주식을 이끌던 니프티 피프티라는 그런 종목들 대부분이 닷컴 버블의 대표주자였던 IT주들이 60% 폭락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 전체의 멀티플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들의 주가가 높을수록 하락폭이 커지며 너무 많은 성장 가능성이 주가의 과잉으로 반영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위험의 핵심이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미국의 주식시장 강세를 이끌었던 7개의 강한 주식 대형 기술주, 자, 매그니피센트 7, 영화 제목하고 같죠. 이 종목들이 6, 70년대에 인터넷 열풍에 급등했던 니프티 피프티 종목들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시 전망에 빠져 있는 것은 지정학적인 위험들이 높아지고 있고 경기 침체가 지금 닥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경시하고 있고 연준이 예상만큼 빨리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우려 등이 지금 불확실한 경제 상황의 핵심들인데 이런 것들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투기적 상황의 전염병처럼 피하고 지금과 같은 상승장을 놓쳤다고 후회할지 몰라도 이럴 때는 발을 빼는 게 내 투자 방식이라고 하면서 S&P 500 지수의 상승폭이 과도하고 곧 폭락할 수 있다라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장을 일으킬 변수들이 베어 마켓의 변수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은행 리스크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부실에 따른 지역은행 리스크가 지금 점점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늘 3월 11일까지 은행들에 대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종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등 지역은행 파산 이후에 지역은행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런 대출 프로그램을 유지해 왔고 최대 1년간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연준이 이런 것들을 구제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이걸 해왔어요. 자, 예금자와 투자자들이 뱅크런 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근데 미국 연준이 이 프로그램을 1년 되는 3월 11일 날 종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료 시점에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지금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1년 전에 있었던 사태와 비슷해지면서 은행 리스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지금 코업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코업 잘 아시죠? 코업 레지던스는 1억 8,500만 달러의 이 대출 손실을 받고 향후 지금 더 커질 거에 대비해서 5억 달러의 충당금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NYCB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으로 이게 지금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미국 정부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은행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긴급 프로그램 종료는 심리적으로 불안을 일으키면서 연준의 은행을 지원할 의사가 없다고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역은행에서 인출을 해 갈 거다.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와 이 노동 간의 이 고용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필립스 곡선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기존 전통적인 미국 경제학에서 지금 축적했던 경험이나 이런 이 이론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 위기 재발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 당시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정보를 빨리 빼서 반대 투자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을 다룬 영화 빅쇼트에는요,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당시 미국의 착각은요, 대부분의 착각은 부동산과 금융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오래된 굳건한 신념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작년의 은행 리스크에 이어서 올해 뉴욕 커뮤니티 뱅크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제 은행들의 위기가 전반적으로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요 근래 은행 위기의 재발은 1월 31일 날 지금 시작됐죠.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작년 4분기에 2억 6천만 달러 순손실을 냈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40% 폭락했죠. 한 해 전인 2022년 4분기에는 2억 달러의 순이익을 낸 회사가 갑자기 큰 손실을 낸 것은 1억 8,500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따른 손실 상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디스는 뉴욕 커뮤니티 뱅크 신용 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강등을 시켰죠. 자, 그러면서 작년 3월에 은행 위기 재발 가능성이 지금 번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한 것은 연준이 인플레 압박에 대응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리면서 그 당시 이 낮은 금리로 미국의 장기채와 주택저당 정권을 갖다가 샀던 지금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손실을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의 미실현 손실이 실제로 보유한 현금보다 더 크다. 앞으로 다가올 이 손실본 액수가 지금 은행이 가진 현금보다 크다고 하면서 대량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번에 뉴욕 커뮤니티 뱅크의 문제 역시 운용 자산인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워낙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 돈 빌려간 사람들의 연체율이 5%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작년에 지금 358억 달러의 오피스 상업용 부동산 대출 정권 중에서 전액 상환된 게 26%, 4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돈 빌려간 사람들이 재융자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있어 줄리어스 베어 은행과 일본의 아오조라 은행이 미국 부동산 투자 부실에 따른 대규모 지금 손실로 CEO가 사임하는 경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중소은행 같은 경우에 28.7%로 대형은행의 6.5%보다 4배 정도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저지의 벨리 내셔널 뱅코프 등 지역 중소은행이 이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 다음으로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업용 부동산 부실로 인한 은행 위기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미국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절반을 취급하고 있지만은 은행이요,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대출 건전성이나 대출 대상 건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부도 지금 상업용 부실 대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와중에 옐렌 재무장관이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지만 관리 가능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한국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시장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진화하지만 적어도 지금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해 실리콘밸리 뱅크를 비롯한 지역은행 파산이 시작이 되니까 긴급 대출 프로그램으로 1년을 버텨왔는데 이게 종료되면 다시 터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죽 다급하면 한국의 금감원이요,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금융기관마다 투자한 사업장에 돈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전부 체크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여러 상황이 불안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에 투자하죠. 투자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곧 터집니다.